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입니다. 저는 슈퍼전대를 볼 때마다 악당 사회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슈퍼전대 악당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부터 시민 K의 프로필 이미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아의 간부 빅3와 주노이드 오수사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번 2부에서는 프린스와 슈이치, 실버, 그리고 독타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신둔의 브레인을 언급하겠습니다. 신둔의 브레인. 브레인은 14화에 등장하는 일회용 간부인데요. 앵커 칸스를 조종해 바이오 로봇을 고전시켰고 그 후반에는 독타맨의 원격 조종을 방해할 정도의 스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너무 감정적인 데다 주변 눈치도 보지 않았고 바이오맨의 도발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급기야 최고 경영자인 독타맨의 명령을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오만함 때문에 독타맨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 해도 대표의 명령을 함부로 거스르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재벌 2세들이나 하는데요. 그래서 재벌 2세인 프린스로 넘어갑니다. 프린스는 처음에 독타맨의 아들로 소개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하자마자 바이오맨을 압도하거나 기어의 임원급인 메이슨과 몬스타를 제압하는 등 독타맨이 후계자로 삼고 싶어 할 만큼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2세라고 너무 나댄 게 패착이었습니다. 19화까지만 해도 프린스는 바이오맨과 바이오로봇을 고전시키는 등 업무 성과도 뛰어나고 메이슨을 제끼고 완전한 기아의 2인자가 될 분위기였습니다. 메이슨 역시 이때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었으니까요. 그런데 20화에서 프린스가 어머니를 찾겠다며 독타맨의 명령을 씹는 바람에 자신이 무시하던 간부들에게 포위되는 굴욕을 겪습니다. 프린스 앞에서 깨갱거리던 메이슨과 파라마저도 독타맨의 명령을 명분으로 프린스를 제압한 겁니다. 프린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너무 나대는 바람에 굳이 밝혀지지 않아도 되는 진실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선 첫 등장부터 메이슨과 바이오맨을 제압하겠다며 자기 아버지가 기아의 회장이라고 자랑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독타맨은 프린스 때문에 인간이란 게 밝혀진 셈인데요. 물론 독타맨 스스로가 자신이 인간이란 걸 굳이 감출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프린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정체가 발각되었고 훗날 20화라에서 빅3의 난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대다가 프린스 자신 역시 메카 인간이란 게 밝혀졌는데 독타맨이 부하들에게 꼭두각시 아들을 만들었다는 걸 들켜 수치심을 느낀 탓에 독타맨이 프린스를 일반 전투 메카로 강등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프린스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만약 독타맨이 인간이라는 것과 프린스 자신이 메카 인간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빅3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자신 역시 세자 노릇을 하다가 독타맨이 자연사했다면 기아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진짜 아들 슈이치가 등장하긴 했지만 슈이치가 후계자가 되길 거부했기 때문에 프린스가 그 시점에서도 살아있었다면 독타맨도 스스로를 개조하지 않았을 테고 후계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프린스가 물려받았을 겁니다. 프린스는 아버지 백만 믿다가 기업과 가문에 오점을 남긴 철없는 아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치 태종 이방원의 폐쇄자 아들 양녕대군이 떠오르네요. 카게야마 슈이치, 김영수. 슈이치는 독타맨의 진짜 인간 아들이지만 기어의 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참다운 재벌 2세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 언급합니다. 슈이치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 헤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부모를 찾고자 TV에 출연합니다. 덕분에 바이오맨과 독타맨 모두 TV를 보며 프린스와 닮은 슈이치를 예의주시했고 그가 독타맨의 친자식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꼭두각시 아들까지 만들었던 독타맨은 슈이치를 데려가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지만 슈이치는 아버지가 지구정복을 노리는 악당이라는 걸 알고 후계자가 되길 거부합니다. 어린 시절에 바이오맨을 봤던 우리는 슈이치의 정의로움에 감동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슈이치를 보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슈이치는 정의로운 재벌 2세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물려받을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자신의 출세가 보장되었어도 물려받을 회사의 기업 윤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신념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슈이치는 나름의 유연함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회장으로도 적합한 인재입니다. 레드원의 아버지인 고 시니치로 박사를 만나 바이오맨과 협력하거나 납치당한 박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네오그라드에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도 있습니다. 만약 신제국 기아가 지구 정복을 하는 악의 무리가 아니었다면 슈이치는 유능하고 정의로운 후계자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은 바이오 헌터 실버입니다. 실버 역시 슈이치처럼 신제국 기아의 간부는 아니지만 기아와 대립했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실버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혹은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라 할 수 있는데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바이오 입자 파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아의 간부들을 제압하고 처음 보는 메카도 잘 다루는 등 나름 능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바이오 입자 파괴를 외치는 등
포기를 모르는 근성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업자의 숙명을 피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실버는 기아의 간부들이나 독타맨보다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혼자서 활동하다 보니 대기업인 신제국 기아의 회방과 견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38화에서 독타맨이 실버에게 동맹을 제의했을 때 실버는 혼자가 편하다며 거절했는데 이때의 거절은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독타맨의 성격상 실버와 동맹을 맺기보다는 실버와 바르지온이 가진 기술을 빼앗으려 했을 테고 실제로 49화에서도 바르지온을 강제 인수합병시키기도 했습니다. 실버 입장에서는 협업을 하든 안 하든 기아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사업체지만 자신만의 철학을 관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실버의 모습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귀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타맨의 정치력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독타맨은 거대 기업 신제국 기아의 대표이사이기에 막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전부 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로봇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노예처럼 부리는 형국인데요. 부하 직원들과 소통한다기보다는 보고받고 명령만 내리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상당히 폭압적으로 다루거나 소통이 부족한데요. 자기가 먼저 내부 총질을 해놓고는 살아남은 부하만 개조시켜준다며 메사주와 아쿠아이가를 정리해고시켰고 네오메카자이칸을 개발했을 때에도 부하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는 등 상당히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하들과 사내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명령만 내리다 보니 타인을 설득하는 재주도 키우지 못했는데요. 특히 실버를 회유할 때에도 도와준다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아들 슈이치를 후계자로 회유할 때에도 원래 인간은 정복을 좋아한다는 회귀한 논리만 펼치는 바람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독타맨은 후계자가 필요 없게끔 스스로를 기계로 개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 독타맨은 외로운 독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과 소통하기보다는 꼭두각시 인형들과 어울리는 걸 더 선호했고 소통 능력도 상실하고 마음도 상실했습니다. 물론 그런 독타맨에게도 약간의 인간적인 마음은 남아있었는지 부하와 상관을 아끼는 몬스타와 주오의 편의를 봐주거나 바르지온을 얻으려다 죽은 몬스타와 주오의 공을 치하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슈이치가 독타맨을 따르지만 않았을 뿐 독타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다가갔기 때문에 그나마 죽기 직전에 반바이오 폭탄의 폭발을 스스로 막아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신둔의 브레인 역시 독타맨과 많이 유사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천재성만 믿고 함부로 나댔지만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누군가 덕분에 죽기 직전에 가서야 인간미를 되찾았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독타맨을 통해 배울 점은 스스로의 천재성만 믿고 타인에게 선민사상을 가지거나 조직을 독선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화술을 개발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2개 에피소드에 걸쳐 바이오맨 악당들의 정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다음에도 다른 슈퍼전대 악당들의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